안녕하세요. 완연한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름엔 여름이라서 손님이 없다. 한겨울에는 한겨울이라서 손님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핑계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렇게 손님이 없지도 않을 뿐더러 한겨울에 눈이 와서 차가 못 다닐 정도가 됐을 때도 실제 손님은 있었고요.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도 투자를 위해서 다니는 분들은 다니십니다. 대부분 자기 어떤 노력은 하지 않고 합리화해서 모든 걸 자기 만족시키는 거지 않을까, 합리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화가 몇 번 오셨는데 옛날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만촌동을 보겠습니다. 옛날 현재 만촌동에 거래되는 주택이라든지 오래된 주택 2층, 3층 이런 거 정도가 한 4천,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불과 이게 3, 4년 전인데요. 거의 평당 1,000만 원대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비싸봐야 3천, 2천 정도고요. 1,000만 원대인데 물론 3, 4천 넘는 거는 다가구 주택이겠죠. 1,500 되는 것도 이거는 다세대고 실제 여기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고 이거 속집인데 많이 받았네. 2천, 3, 4년 전에도 만촌동 속집은 이렇게 받았네요. 그런데 만촌동 속집이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해서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속집 같은 경우 알박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소스를 듣고 주택을 사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평균가는 거의 한 1,000만 원대 아파트도 1,900만 원 다세대 같은 경우 1,400만 원 거의 1,000만 원대 거래가 많이 되죠. 비싸면 2,000만 원대 이건 다가구겠죠. 다가구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 한 4천에서 5천 합니다. 여기도 보상받았는 금액들을 보면 3천도 받은 분이 계신 반면에 이런 거는 상갈 겁니다. 아마 단독인가? 단독이네.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받았지? 지금은 이거 처음보다 예전 거라서 안 나오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래된 금액들이 다세대든 다가구 주택이든 단독이든 그렇게 거래를 됐고 여기 8m, 6m 마찬가지 1,0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여기는 속집에 400만 원 있네요. 1,400만 원, 1,100만 원, 1,900만 원, 1,800만 원. 야, 만촌동 이쪽으로는 사실상 예전에도 가격대가 좀 비쌌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사시는 거예요. 이게 3, 4년 전에 실거래 가격입니다. 3, 4년 전에 실거래 가격이고요. 600만 원, 700, 1200, 900만 범어동도 마찬가지 가격대는 1,0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가장 가격이 비싸다는 범어동 만촌동을 제가 방금 보여드렸는데요. 수성상가도 마찬가지, 이가도 마찬가지 보면은 경매물건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파트 1,300 그리고 이런 보상이 그때부터 나왔으니까 1,000만 원도 있고 2천만 원도 있고 2천만 원, 1,500만 원, 2,300만 이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가구 주택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독이다 해서 무조건 2층짜리 단독이 아니고요. 다가구 주택도 단독으로 실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800만 원. 그리고 실제 아파트는 그만큼 많이 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아파트 거래된 금액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아파트 자체는 지금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 경매가도 상동, 중동, 지산동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것도 700만 원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예전에 이제 여기 대우트럼프 뒤쪽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모텔 오래된 것들이나 아니면 윤신종 모텔도 좀 있었는데 거의 900, 700, 800 이렇게 거래가 됐었단 말입니다. 3, 400, 3, 4년 전에.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 사실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셔갖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 정도 금액이 거래가 되느냐 호가 아니냐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래했는 것도 있고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실제 거래를 했는 분들도 있고 찾는 분들이 많다. 그래가 확인을 한번 해보셔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실거래 이제 사이트지만은 100%다 맞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실제 3, 4년 전에 그렇게 거래가 됐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몇 분들이 전화 오셔서 지금 시세를 얘기하면 놀래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본인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죠. 그런 그 같은 경우는 장기화로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예전보다는 올랐으니까 파시든지. 근데 생각외로 많이 안 올랐다는 거죠. 생각외로 많이 오르고 안 오르고는 뭔가 하면 결국은 위치입니다.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액대가 뭐 어느 정도 옛날부터 가격이 비쌌지만 지금 보면은 다른 뭐 서구 중구를 또 보시게 되면 거기 보이시죠? 뭐 700, 300 뭐 비싸봐야 뭐 이건 아파트고 뭐 160만 원짜리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거 다 안에 8m 개념이 아니고 2m, 3m, 2, 3m 개념에서 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얘는 보상 나가는 금액이고요. 거기 보면 평리동도 마찬가지 600, 500, 500. 지금 평리동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뭐 1000만 원, 1200만 원 뭐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2층 상가주택, 뭐 어떤 거는 오래된 3층 상가주택 거의 뭐 1000만 원, 뭐 900만 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얼마였습니까? 400도 있고 물론 8m, 600, 600, 800 이런 건 다가오고 신축이겠죠. 뭐 1100 정도 했으면 예전에 500, 600, 300짜리도 있고 이게 시세였습니다. 사실. 예. 그런 시세였고 물론 아파트는 더 저렴했겠죠. 근데 이 왜 아파트 여기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설정은 해놨는데 거의 뭐 여기 200에다 뭐 200, 300, 600 이런 게 다 시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을 생각하셔갖고 뭐 저한테 뭐 물건을 사시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물어보는 의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편안하게 물어본다고 전화는 하셨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전을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 뭐 그 옛날을 생각하면 또 못 사실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3, 4년 사이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계명대 이쪽으로도 지금 보면 다 1000만 원 넘습니다. 1000, 1200 뭐 이 정도로 매물들이 나오는데요. 예전 불과 뭐 2, 3년 전만 해도 600, 700.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지 제가 대표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뭐 두산 이부도 미분양이 난 적이 있었고 뭐 SK뷰, 뭐 대우트럼프 다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아파트도. 그러다가 금액이 급상승했죠. 그러고 수성구 대도로변도 사실 1,500만 원, 2천만 원 뿐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로변 같은 경우는 사실 땅 평수가 많이 큰 편이죠. 그래서 살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 손님들을 만나보면 있는 사람들은 엄청 있고 없는 분들은 뭐 임대세 얻어 사는 분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빈부차가 지금 많이 커졌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향후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라고 사실 돈 가치도 이제 점점 떨어지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예전을 생각하면서 이거 뭐 내리겠지 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거품 아니냐 사실 뭐 아파트는 너무 순식간에 올랐죠. 너무 순식간에 3억짜리가 뭐 7, 8억 되고 7, 8억짜리가 10매덕 되고 뭐 대부분 거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뭐 지인의 얘기가 있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뭐 확인을 했답니다. 뭐 갑자기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아파트 10채씩 사고 5채씩 사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좀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삼성이 뭐 돈이 많다 그게 뭐 이런 얘기만 대강 알지만은 소규모 진짜 오리지널 알짜들 현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단체를 만들죠. 밴드나 클럽. 그래서 뭐 회원방을 모집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뭘 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금액이 뛰고 그게 소문이 나고 뭐 저는 그런 거를 몇 번 느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여기 구독을 하시거나 뭐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안 느껴보면 아 이게 진짜 있구나 없구나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다고 뭐 제 방송 하나 보고 뭐 여러분들이 아 그런 게 있어서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뭐 생각은 못 하시겠지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주도도 중국인들 욱작 들어오니까 그 큰 제주도 땅이 서울의 4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사실상 섬이라고 말하지만 사드 여파 때문에 지금 완전 주춤해서 가격이 내려가지만 사실상 한번 내린 가격들은 다시 오릅니다. 한번 또 오른 가격들은 그만큼 쉽게 안 내려요. 특히 주택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땅을 밟고 있는 것들은 지금 수요가 부족하죠. 왜 재개발 때문에 다 밀고 지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 쪽에 뭐 몇 분이 전화 오셨다면 궁금하시거나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평균적으로 500, 400, 600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평당 1000만 원, 1200만 원이 됐는 건데, 그것도 물론 아파트가 뛰고 나면서 뒤늦게 주택 가격들이 상승했죠. 1층, 2층 주택이든 아니면 오래된 상가주택이든 다가구주택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 뭐 수요 공급 개념에서 항상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뭐 신청사 이전 지역이라 해서 물론 요 주변에 지금 거래되는 것은 그때 그 시절 평당 500에서 600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600만 원 가격이 많죠. 640, 650. 지금 얼마입니까? 평당 1000만 원 이상씩 달라고 합니다. 수성구보다 더 가격이 비싼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세권도 얘기하시고, 그 전자에 뭐 수성구가 역세권이 크게 없었더라도 가격이 비쌌지만, 사실 지금 보면은 지금 신청사 자리 같은 경우 너무 급등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불과 2, 3년 전에 이때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돈을 벌었었겠죠. 엄청나게 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예전 생각을 좀 버리시고 현재 시점에서 또 얼마나 오를 것이냐,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이냐, 적게 오를 것이냐. 아파트는 사실 저는 떨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죠.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주택 공급을 하나요? 대구시 자체에 뭐 시내에 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정된 택지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가 뭐 10만, 11만 채다. 그럼 주택 가격씩 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매물에 올라와 있는 저희가 뭐 확인을 해봐도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올라왔다면 실제 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뭐 주택 매물로 나와 있는 건 한 개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만 채 공급을 하죠. 그런데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은 공급을 안 할 뿐더러 사실 매물로 내놓는 매물이 아파트가 10만 채라면 주택은 100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내놓는 매물도 사실 1000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0가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로 비율적으로 사실상 매매로 내놓는 것도 부족하지만 택도 아닌 금액에 내놓은 분들도 많고요. 그런 매물들을 빼더라도 뭐 사실 자기 재산의 가격을 자기가 책정해서 부동산에 내놓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평당 1000인데 난 3000 받고 싶다. 그래서 3000에 팔아주세요. 그렇게 못 받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예약하고 맙니다.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자기 재산을 자기가 내가 그래 팔겠다는데, 근데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뭐 평리동도 마찬가지. 이래 보면 좀 많이 저평가되는 동네지만은 실제 그때 그 시절 500만 원대가 기본이었습니다. 200만 원대도 있죠. 이 뒤쪽으로는 기본적으로 8m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500, 600선 거래가 좀 됐었고요. 여기는 뭐 재개발 때문에 보상이 나가는지 조금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렇게 해서 거래된 금액들이 500, 600, 400도 있고 뭐 속집이니까 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은 거래된 것들이 600, 500 이렇게 거래가 다 됐단 말이죠. 거의 이건 거의 2차선 정도 개념 되는데 950만, 뭐 930만, 1400 받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축 개념으로 지었을 겁니다. 자, 그나마 유일하게 동구에서 거래가 많이 뭐 됐는 것도 있지만 동구에서 실제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 안 했는 혁신도시를 보겠습니다. 혁신도시도 가격이 상승은 했는데 대부분 재개발 때문에 가격 상승이 많았던 곳인데, 유일하게 혁신도시는 대구 동구 쪽에 보면은 거의 혁신도시 주변 일대에 재개발이 거의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급상승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가격은 예전보다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400만 원대 평균적으로 이게 지금 1300 정도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가구 주택일 거예요. 그렇죠. 네. 뭐 350만 원도 있고 주택들이 뭐 이렇게 해서 거래되는 게 뭐 한 500, 600 뭐 이런 속에는 200 뭐 요런 정도, 이것도 다세대네요. 연립 빌라 개념인데 거의 여기도 2, 300 위주로 400 위주로 조금 아까보다 평균적으로 비교를 하면 금액이 조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980 뭐 이래 됐는데
아무튼 예전보다는 오르긴 올랐는데 3, 4년 전만 해도 가격대가 이랬다. 이건 전부 다 이 일대는 다 다가구죠. 다가구 신축들도 평당 1200만 원 뿐이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단독으로 이래 나오는데 단독이 아닙니다. 이 일대는 다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다 일대가. 예, 신축 상가를 넣어서 상가주택을 지었거나 다 다가구죠. 이런 가격대가 평당으로 1200에서 1400 정도였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1800, 2000만 원, 1700만 원 다 올랐어요. 아파트처럼 급상승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기간 내에 단가를 비교하게 되면 조금씩 다 올랐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요지는 무슨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전 거를 자꾸 생각하시면 본전 생각나서 투자를 못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핫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냐,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냐, 마냐 말이 많았죠. 그때 거래된 금액들이 알파지구에 사실 실거래 8m 기준 도로를 물고 있는 것들이 1400 정도 거래가 됐고요. 1600 정도 거래가 됐고 1500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이 일대에 다가구 주택을 짓지 못하고 오피스텔을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우측편으로 해서 사실 원룸 가격이 많이 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 채 안 되게 거래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당연히 2400이면 신축일 것이고, 요 토지 여기도 1300 거래인데, 지금 여기 거래되는 금액들이요. 요 일대에 8m 정도 거래되는 금액들이 1700, 1600 정도 거래가 됩니다. 예, 호가도 물론 있지만, 매물도 많이 없고요.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건 1700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매물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거래되는 알파지구 내 지금 아파트, 땅값들은 2000에서 2500까지 매물도 많이 없는데요. 넓은 도로를 물고 있다면 2000에서 2500까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교하면 또 엄청나게 가격이 뛴 거죠. 이 뒤쪽으로는 크게 볼 거 없고요. 장기간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호법조타운도 마찬가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 들어가서 거래되는 금액들을 보면 지금 아무것도 완전 사람만 다니는 길입니다. 포도밭 이런 거 제가 십몇 년 전에 제가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50만원, 100만원, 120만원 그런 식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저한테 사신 분들은 사실 엄청 잘 사시죠. 근데 제가 잘 팔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분이 대단한 겁니다. 예. 100만원, 120만원을 산 분들도 계시고 4, 50만원에 사신 분도 계시고 3, 40만원에 사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실제 여기에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결국은 알파지구 금액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고 투자를 이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전은 잊어라. 지금 현재에서 얼마나 지가 상승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꼭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거래로 지금 많이 거래는 되고 있지만 그거는 진짜 집 사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2억 3억대의 아파트들 그런 것도 또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파셔라. 예. 아예 파실 생각이 없는 분들은 계속 가는 거지만은 어떤 투자를 위해서 사셨거나 아니면은 이쯤 돼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파시는 게 맞다. 왜 공급이 계속 되는데 사실 계속 오를 수는 없겠죠. 그럼 구축도 공급은 되냐? 그런데 구축 공급은 많이 안 되죠. 그런데 왜 팔으라고 하느냐? 자, 실수요자 위주들이 지금 재개발 보상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실수요자들인데요. 그분들이 끝나면 구축 아파트들이 오를까요? 이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도 보셔야 되고요.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자꾸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씩 있어요. 그 다음 말꼬리 잡기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들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을 이제 항상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난 투자 관심 없다. 평생 월세나 살란다. 아니면 그냥 있는 주택에 그냥 살란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요. 부동산 올라가는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실 건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런 포기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심 욕심이 계시겠죠. 생각도 있으실 거고. 오늘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묻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또 영상을 만들게 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지금 제가 구독자분들 조금 옥석이 가려졌어요. 지금 처음에는 막 새벽에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네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튜브 하는 아들 치고 전화번호 뭐 이래 올려놓고 사실상 댓글 달게끔 해놓고 방송하는 유튜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부동산 하면서 유튜브 하는 아들도 잘 없죠. 뭐 교수도 뭐 고대연대 뭐 진짜 뭐 석박사도 지금 정치권에 다 앉아있지만 아파트 가격을 못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해서 안 똑똑해서 못 잡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하실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로 하는 분들이 뭐 석박사 이상이 됩니까? 재미삼아 그냥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실무 개념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예전은 잊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